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유미카 이유미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남한정착 시리즈 2탄에 이어서 3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 한 12시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오늘 모란봉클럽 녹화를 했거든요. 녹화를 마치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모란봉클럽 녹화 현장을 정말 꼼꼼하게 다 찍어왔거든요. 요 영상을 제가 요 며칠 안에 시간을 내서 편집을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화장을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그 구석구석 카메라까지 제가 다 찍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 녹화 현장을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 남한정착 시리즈 2탄에 이어서 3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탄 때 저는 하나원에서부터 강남이 부자동네다 라는 소문을 듣고 빌어먹던 일을 하던 부자동네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래도 콩국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강남에 2번씩이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갔다가 실패하고 끝내 나는 강남에 대한 환상을 이제 접어버리고 동네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하루 세끼 먹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북한하고 차원이 틀리는 거잖아요. 북한은 일단은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은 일단은 직장에 멀면은 도시락을 집에서 싸가거나 아니면 점심때 집에 와서 먹거나 아니면 굶거나 아무튼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식당에 알바를 하러 나갔더니 하루 세끼 먹는 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일단 뭐 저녁 아르바이트니까 하루 세끼까지는 아니지만 치킨은 정말 원 없이 먹었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또 이제 맛있는 거 있으면 또 계속 제가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맛있는 것도 막 해주시고 퇴근할 때 또 이만큼 싸주시고 하니까 먹는 거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뭐가 틀리냐면 북한은 한 달을 일해서 한 달 월급으로 하루 쌀도 배불리 못 먹습니다. 하루에 먹는 식량도 배불리 못 먹는데 대한민국은 그때 당시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 동안에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제가 대충 계산한 건데 진짜 아무것도 안 사 먹고 딱 북한처럼 밥에다 김치를 먹으면 1년도 먹고 살겠더라고요. 이제 북한은 한 달을 일해서 하루도 먹고 살기 힘든데 대한민국은 한 달을 일해서 북한처럼 밥에다 김치 먹는 거는 1년도 먹고 산다라는 거. 이게 정말 이렇게 돈을 모으면은 정말 많이 모으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원에서 금방 나와가지고 옷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뭐 살 줄도 몰랐고 입을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동네 그냥 그 수거함에 가면 누가 버린 옷을 입을만 하면 그걸 주워 입었고 또 여의도인가 아무튼 영등포인가 그쪽에 가면은 또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중고 옷만 전문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개당 1,0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막 10,000원짜리를 하나 들고 가면은 옷 이만큼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고가 그쪽에서 파는 사람들이 말이 중고지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새거를 중고처럼 파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거기 가서 중고 옷을 사 입었고 하다 보니까 돈을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TV, 냉장고, 세탁기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는데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북한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빨래는 손으로 하면 되는 거고 뭐 냉장고 굳이 뭐 그 냉장고에 들어갈 만큼 음식을 가득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TV 볼 시간 뭐 TV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TV가 없다 해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퇴근하고 피곤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바로 일하러 나고 하니까 TV 볼 시간도 거의 없었고 아무튼 그렇게 저는 몇 개월 동안에 TV 냉장고 세탁기도 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은 딱 한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슬슬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차가 보이고 좋은 옷도 보이고 좋은 것도 먹고 싶고 일단은 내 눈에 좋은 것이라는 게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목숨 걸고 온 것이 밥에다 김치를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정말 나도 여기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내가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밥에다 김치를 먹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북한은 밥에다 김치만 먹어도 행복했거든요. 배만 난 거라도 행복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똑같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 정말 무의미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도 이제는 인간답게 사람답게 이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서서히 이제 욕심이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니까 내가 힘들어지더라고. 왜냐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살 것이며 어떻게 벌면은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좋은 차를 몰 것이며 내가 어떻게 벌어야 남들처럼 좋은 집에서 살까? 이 욕심이 생기니까 서서히 저한테 좀 불행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는. 야, 차라리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한국에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원을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몇 개월 한 5, 6개월 정도까지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진짜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북한에서처럼 밥에다 그냥 김치만 먹는 거에서 만족하고 살까? 막 그때는 밤에 막 고민 아닌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아니다.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목숨 걸고 왔는데, 나도 한번 인간답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면은 낮에는 컴퓨터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일을 하고, 그때 그 당시에는 또 생계비도 좀 주고 하다 보니까, 돈을, 그때 한 달 생활비가 별로 안 나왔어요. 왜냐면, 집 월세가 한 10만원 정도가 됐었고, 관리비가 그 당시에는 한 4, 5만원 정도가 됐어요. 영구임대다 보니까 좀 싸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한 4, 5만원 정도가 됐었고, 핸드폰 요금이 그 당시에는 한 3만원, 4만원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냥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게 한 20만원이었고, 옷 같은 거는 별로 내가 신경을 안 썼고, 안 사 입었으니까, 중고옷만 사 입었으니까,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은 몽땅 다 적금으로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모아서는 내가 정말 남들처럼 이렇게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언제까지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하겠느냐. 정말 또 다른 일자리도 한번 찾아보고 더 큰 시장에 나가서 좀 문을 더 크게 떠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치킨집을 한 몇 개월, 한 5,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제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는 또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컴퓨터도 좀 만지고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제가 그때 중국 비자를 막 내려고 명동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그 사람 하나 구한다라고 이제 거기서 그 명동 여행사에서 조선족 분인데 사람을 구한다라고 이제 누가 일할 사람을 먹겠냐라고 이제 또 때마침 또 이제 그 일자리를 원하시더라고 그쪽에서. 그래서 직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때마침 잘 됐다고 내가 여기서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침 9시 출근에 저녁 한 6시 퇴근이었는데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한 110만원 정도 나중에 받았는데 첫 달에 100만원 받고 두 번째 달부터 110만원 정도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 그 여행사에서 돈이 많진 않았지만 그쪽을 택한 이유가 밤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행사를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 오게 되면 동네 사우나에 가면은 우리 동네 사우나에 가면은 사우나 안에 한식집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 일자리를 또 구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을. 그래서 야간에는 사우나 안에 있는 한식집에서 일하고 낮에는 여행사를 출근하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한 근 14년 정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하면 저는 그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낮에는 낮에대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돈을 벌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한식집, 사우나 안에 한식집 안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또 이모님이 야간에 같이 저랑 일하시는 이모님이 굉장히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제가 북한에서 왔다라는 그런 사연을 듣다 보니까 저를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하면서 밤에 너는 나와서 웬만해서는 내가 사람이 많으면 손님이 많으면 너를 깨울 테니 그냥 구석에 아무 데 가서 자라는 거예요. 야 진짜 나는 어떻게 보면 밤에 일하러 나갔는데 잠에서 돈을 번 거잖아요. 사우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무 데나 누우면 다 잠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식당 한 구석 저기 가서도 자고 뭐 이쪽 구석에 가서도 자고 자는데 이모님이 제가 손님이 낮에도 일하고 이제 밤에도 일을 하니까 안쓰러워서 손님이 한두 테이블 올 때는 저를 깨우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녘, 그것도 한국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밤에 식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별로 없었고 한 새벽녘이 되니까 서서 이제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새벽녘 같은 때는 이제 저를 깨워서 좀 도와달라 하면은 제가 또 나와서 또 이모님이 또 밤새 저희가 뭐 서빙도 하고 또 안에 주방도 보고 같이 막 하다 보니까 이모님도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서빙만 보는데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이모님이 그 설거지가 많이 밀려있으면 주방에 들어가서 제가 막 또 설거지를 또 해주고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 이모님이랑 저랑은 되게 친하게 잘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도 재밌게 하면서 먹고 자고 돈 벌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지금 지난 세월을 말고 그때 그 순간만 놓고 얘기를 하라면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천국이었죠. 어떻게 그 이상 더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먹고 자고 돈 버는데. 아무튼 그때 그 순간만큼만은 제가 한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정말 제 인생에 정말 창피한 일을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제가 정말 짠순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격적으로 원래 짠순이는 아닌데, 정말 돈을 모으려고 했다는 그 애착이 정말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모으려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아침 9시에 여행사 출근할 때 명동까지 갈 때는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탐만 딱 나가는데요. 어떤 분이 제 옆에서 지하철을 확 넘어가는 거예요. 돈을 안 내고. 그거를 제가 제 눈에 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저런 사람 있나? 라고 생각하고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하철을 넘어 다녔습니다. 첫 번째를 넘어 다니고 이튿날 또 넘어 다니고 세 번째 또 넘어 다니고 하니까 재미를 붙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사람이 습성이라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때 느꼈는데 북한에서는 도둑기차를 많이 탑니다. 워낙 뭐 정말 그 기차표 사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기차 워낙 뭐 질서 없이 다니다 보니까 도둑기차를 많이 타는데 대한민국에는 사실 그런 분이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내 눈에 한 번 그런 분이 띄었고 나도 그런 분을 따라하다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나 처음이 첫 번이 어려운 거지 한 번 트면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네 번째까지 그냥 단속 안 당하고 계속 넘나 다녔는데 다섯 번째 만에 제가 단속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냥 이렇게 훌 넘었는데 이제 일단 다 타고 이제 훌 넘었는데 그 지하철에 그때 그 아저씨가 단속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오라 해가지고 갔더니 왜 지하철을 돈 안 내고 넘어다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왔는데 탈북자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부터 이런 살던 습관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도둑차를 좀 탔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이 표를 돈으로 사서 타겠습니다.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무조건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벌금을 제가 3만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도둑기차는 한 4, 5번 탔는데 벌금을 3만 원을 내다 보니까 돈으로 계산했을 때는 내가 정말 더 손해를 봤던 건데 손해를 봤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정말 좀 또 손해는 손해지만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는데 정말 창피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고 살자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했었는데
물론 저처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정말 저처럼 한 번을 지하철을 넘어 돈을 안 내고 그냥 훌쩍 넘어가신 분이 계셨다고 하면은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정말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마트에도 가보고 마트에 갔을 때 다 오픈된 물건인데 누구도 도둑질에 가는 사람 없고 하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어느 한 사람도 부끄럼 없이 다 정말 질서 있게 사는 사람인 줄 아는데 정말 어쩌다 내 눈에 그런 사람 한 분이 띄어가지고 제가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망신은 망신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몇 배를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절대 지하철을 넘어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생에 정말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인데요. 지금 한 14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제가 지난 일인데 오늘에야 제가 이렇게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또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창피해서 여지까지 누구에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무튼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먹는 것도 아까워서 삼각김밥에 그때는 진짜 그 빵집 가서 빵 하나를 사 먹는 돈도 얼마나 크던지 그 돈을 모으겠다고. 그래서 정말 제가 빵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빵도 안 사 먹고 김밥만 사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녔고 주말 같은 때는 지하철을 타고 어느 곳인가 가서 약속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약속 타이밍 시간이 좀 애매할 때는 그 지하철을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가면 또 돈을 내야 되니까 지하철 안에서 제가 한 3시간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무슨 거짓말 하냐 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아끼면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당시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그 여행사를 다니면서 그 여행사에서 일하는 언니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유미야, 너는 나이도 어리고 젊었는데 왜 옷은 그렇게 엄마들 옷을 입고 다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패션도 뭐 유행도 몰랐고 패션 뭐 어떻게 옷을 맞춰 입는지도 몰랐고 그냥 북한 스타일로 다 입었는데요. 그 1,000원짜리 옷 사러 가게 되면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희 엄마 연세 되시는 분들이나 입을 만한 옷을 제가 입고 다녔던 거예요. 왜냐면 입을 줄 모르니까. 여기서 어머님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이 북한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입을 수 있는 유행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화려한 거, 막 반짝반짝한 거. 그 엄마들이 그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막 화려하고 반짝반짝하고 막 이런 것만 사 입고 다니니까 내가 나갈 적마다 그렇게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당시에 옷도 입을 줄 몰라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뭐 좀 지금 생각하면 망신인데 그때는 그게 망신인 줄 몰랐고 뭐 난 나름대로 내가 그렇게 멋지게 하고 다니는데 아무리 1,000원짜리 옷이라도 니네들은 내가 1,000원짜리 옷인 줄도 모르잖니 중고인 걸도 모르잖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난 나들이 이제 멋을 부리고 다니는데 당신네들이 언니네들이 옷을 입을 줄 모르는 거 아니냐 난 나들 입을 줄 아는데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 언니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난 나대로 그 언니들을 무시했던 패션은 내가 알지 네가 알겠냐 막 하면서 무시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그 세터민들은 패션 감각도 되게 좋고 아무튼 옷들을 되게 세련되게 잘 입더라고요. 아마도 대한민국 드라마를 너무나도 많이 보면서 아마 옷 패션 그 스타일 같은 것도 북한에서부터 많이 유행하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그렇게 잘 입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금방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옷을 촌스럽게 엄마들이 스타일로 입고 다녔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이제 낮에는 여행사를 다니고 밤에는 이제 사우나 한식집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몇 개월을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일을 해서는 내가 도대체
언제 부자가 되고 언제 좋은 차를 타고 언제 좋은 옷을 입어보겠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는 또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남한 정착을 하는 과정에 정말 직업도 정말 많이 옮겼고 학원도 수없이 다녔는데요. 그런 얘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 유미카 유튜브를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